법무인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서 참여권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 참여권이 무엇일까요? 압수수색 절차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피압수자의 PC에 있는 전자정보를 막 이렇게 보면서 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피압수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옆에서 이걸 지켜보는 거죠. 압수영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전자정보를 압수하는지 여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를 압수하려고 할 때 이걸 제지하거나 또는 이의제기함으로써 압수 절차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이 횡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횡령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PC를 이렇게 보다가 이 음란물 있네? 아동 포르노물 있어. 이거 압수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제지 또는 이의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이 이메일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카톡 대화네요. 이거 범죄 사실과 관계 있어. 그래서 압수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이의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장소가 A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B 사무실에 들이닥쳐가지고 막 물건을 압수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이의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여권입니다. 근데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사무실에서 장부를 압수할 때 하고 A의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A의 사무실에서 장부를 압수할 때 장부 예를 들면 3건 압수한다 그러면 이 양도 얼마 되지 않고 이것이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여부는 명확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양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장부를 압수해 가면 뭘 압수해 가는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A의 휴대전화에 있는 파일 또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A 휴대전화에는 파일이 몇 개 있겠습니까? 수만 개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즉 유관 정보만 압수를 해야지 그 관련 없는 무관 정보를 압수해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압수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 절차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이를 지켜보지 않으면 경찰이 아무거나 압수해 갈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A의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압수해 갔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이 중요하게 됩니다. 즉 전자정보의 그 대상 압수물은 엄청나게 양이 방대하다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압수해 갔는지를 피압수자 또는 피의자 측이 알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은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A 휴대전화 보고 압수해 가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휴대전화에는 A의 사생활에 관한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A 인생이 들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A의 휴대전화에는 A의 정신이 들어 있어요. 수사기관이 A의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를 다 압수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압수해 간 그 전자정보 무엇인지를 A가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이 A의 생활 또는 심지어 정신마저 지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때는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를 해서 경찰이 도대체 어떤 정보를 압수해 가는지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참여권이 특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탐색, 선별, 복제 이 3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한다고 봅시다.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파일이 무엇인지를 쭉 이렇게 보면서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만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별된 것만 복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전자정보 압수수색 방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장소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정보 저장 매체 전체를 반출을 해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를 보면 이때는 당연히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이것이 원칙입니다.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정보 저장 매체 전체를 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압수 대상물이 A의 PC에 있는 전자정보라고 봅시다. 그래서 경찰이 A 사무실에 와서 A PC를 열어보니까 거기 파일이 수십만 개가 있어요. 자, 이거를 A의 참여권 보장하면서 어느 세월에 압수 현장에서 이것을 압수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아주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A의 PC를 전체를 반출해 가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 저장 매체, 즉 A의 PC 하드 드라이브 전체를 봉인을 해서 반출해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압수영장에는 압수할 장소가 A 사무실이라고 돼 있는데 A 사무실에서 A의 PC를 반출하는 순간 이거는 압수 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게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장이 곤란해서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반출할 경우에는 계속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될 때도 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때도 당연히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돼,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장소 현장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두 번째는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반출을 해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장소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당연히 수사기관하고 피압수자, 피의자 같이 PC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일을 쭉 열어보고 그 중에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만 선별, 복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해시값을 이렇게 따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확인서 양식을 프린트해서 거기서 피압수자 또는 피의자가 서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장소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했을 경우 확인서 양식이 됩니다. 소집 종류를 보면 이미 제출이냐, 압수수색 금정 영장이냐, 일시 장소, 여기를 보면 압수된 디지털 기기 저장 매체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정보가 무엇인지, 여기에는 개개 파일명을 적게 돼 있고 해시값을 적게 돼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상세 목록을 교부하는 방법이 출력이냐, 복사냐, 전송이냐,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파일명과 해시 종류 그리고 해시값이 기재되게 돼 있겠죠. 그리고 피압수자가 호지자이냐 아니면 소유자이냐 부분이 돼 있고 여기에 성명, 인적사항을 기재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피압수자의 관계가 무엇이냐, 본인이다. 그러면 본인이라고 적고 참여자의 성명 그리고 인적사항을 이렇게 기재하게 되겠죠. 참여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 압수 절차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압수한 전자정보가 원본의 내용에서 수정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명, 해시값, 해시 종류 및 상세 목록을 확인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피압수자 또는 제출자가 서명하고 날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피압수자 제출자가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게 되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거냐면, 첫째, 압수된 전자정보가 원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되고,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되고, 그리고 피압수자가 압수 절차에서 참여를 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확인서에 서명하는 순간 압수된 전자정보가 원본이다, 그리고 상세 목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압수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았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거나 현장이 곤란해서 PC 등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반출할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PC, 하드드라이브 이거를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요. 봉투에 넣고 나서 이거를 뭐 풀로 붙이든지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피의자 또는 피압수자가 풀 또는 테이프 붙인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명 또는 지장을 찍게 돼서 이렇게 봉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PC, 하드드라이브 등을 수사기관으로 반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 우리가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할 테니까 그때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압수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면 거기서 아까 그 봉인된 거 있지 않습니까? 봉인된 그 봉투를 이제 풀어요. 봉인된 거기에 보면 피압수자, 피의자의 서명 또는 지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걸 확인을 하고 거기서 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냐면, 압수 현장에서 봉투에 넣고 이후에 피의자, 피압수자가 와서 봉인을 풀 때까지 수사기관이 봉인된 PC, 하드드라이브 등 정보 저장 매체에 손을 안 댔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겁니다. 또 봉인을 풀고 나서는 아까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절차하고 동일합니다. 수사기관, 피압수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같이 파일을 같이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서 경찰이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을 해서 그걸 복제를 하고, 여기서 해시값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에 피압수자 또는 피의자가 서명 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압수 절차가 종료되게 되는 것이죠. 압수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재히 곤란할 경우에는 정보 저장 매체, PC 또는 휴대전화 등을 전체를 반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확인서는 저장 매체를 반출할 경우의 확인서입니다. 이를 보면 수집 종류는 임의제출, 압수수색 금지영장, 그리고 일시장소가 나와 있고 피압수자, 제출자가 나와 있죠. 여기 참여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본인은 별지목록의 디지털 기기 저장 매체 봉인 과정에 참여해서 봉인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 기기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본인은 디지털 기기 저장 매체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 기기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참여하겠습니다. 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둘 중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했으면 참여권 보장해달라 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했으면 참여권을 포기한 게 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또는 피압수자 참여 없이 전자정보를 탐색 또는 복제, 출력했으면 그 절차는 위협한 절차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위협한 절차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될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상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압수수색 당시에 피압수자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었어요. 피압수자 또는 피의자가 참여권을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수사기관이
변호인에게 참여권 행사할지 여부를 물어봐야 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은 피압수자, 피의자가 참여권을 포기하더라도 변호인에게 따로 참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변호인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참여를 딱 했어요. 그런데 수사기관하고 피압수자, 피의자 측 간에 어떤 파일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PC 이제 파일 선별 과정에서 A 파일이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 야 이거 압수영장이 범죄 사실과 관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피압수자 변호인이 이거 관계 없어요. 이거 압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의제기를 해야 될까요?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라는 사실의 아주 중요한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과정에서 검사 또는 경찰이 이의제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즉 이의제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기관한테 고지 또는 통보를 하고 이의제기 장면을 녹화 또는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가 방반되겠죠. 아니 이거 왜 녹화하냐고, 이거 왜 녹음합니까, 이거 초상권 침해입니다, 이거 통비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협한 압수 절차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녹화 또는 녹음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 아니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려면 몰래 녹화 또는 녹음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녹화에는 녹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몰래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 명시적으로 통지 또는 고지하고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은 통신법 위반 이슈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견서를 즉시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수 절차가 지난 후에 이의제기가 적힌 의견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에서 10 파일은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계없는데 경찰이 압수를 했으므로 이의제기를 한다, 이런 의견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PDF 파일로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메일을 보낼 때는 그 시간이 적혀 있잖아요. 의견서를 작성한 날이 압수수색 당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렇게 작성된 의견서를 바로 경찰에 제출하는 겁니다. 올해 제정된 수사준칙에 의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기록에 필히 편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수 절차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의제기가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여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에서 참여권 위반을 다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수 절차를 진행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해서 증인신문하는 방법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이죠, 그죠? 위증을 해버리면 잘못하면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증언을 할 때 명시적으로 위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진술을 뭉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술을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보기에 이거 좀 이상하다, 이 사람 정언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는 참여권 보장이 안 되었다는 방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압수 절차를 촬영한 동영상 또는 녹음 파일을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게 통보 또는 고지하지 않고 몰래 압수 절차를 촬영 또는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 절차를 촬영 또는 녹음을 할 때는 필히 수사기관에게 고지를 하고 촬영 또는 녹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 또는 녹음 파일을 법정에 제출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압수 절차를 목격한 목격자의 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목격자를 증인신문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전체에 대해서 열람등사 요청을 함으로써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66조의 3사에 의해서 피고인 측은 검사 측에게 수사기록 총목록 그리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 중에 피고인 측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정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여권 보장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법률상 주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압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압수된 전자정보 전체에 대해서 열람 등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검사는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자정보 전체를 열람 등사해서 보면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돼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를 하였는지 아니면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후자의 경우, 즉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압수 절차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이 안 되었다라는 방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는 압수 소요 시간과 압수된 전자정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압수 소요 시간이 30분인데 압수된 전자정보 총 용량이 3기가, 그 개수가 10,000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참여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30분 이내에 총 용량 3기가의 10,000개 전자정보 압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압수 소요 시간과 압수된 전자정보의 크기를 비교하면 참여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압수 후에는 압수된 파일명이 기재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력, 복사, 이메일. 출력은 뭐냐 하면 전자정보 개개 파일명이 쫙 적혀 있습니다. 3,000개면 3,000개 쭉 적혀 있어요. 그 옆에 해시값이 적혀 있거든요. 이것을 프린트해 가지고 피압수자 또는 피해자에게 교부를 하는 겁니다. 복사는 뭐냐? 수사기관이 이렇게 선별을 해서 압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압수된 파일을 피압수자 또는 피의자의, 예를 들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폴더를 한 개 만들어서 복사해 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복사 방법이고, 이메일은 뭐냐? 수사기관이 이메일로 피압수자 또는 피의자에게 압수된 전자정보 자체 또는 그 목록, 이메일로 교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메일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를 받으면 압수된 전자정보의 용량 그리고 파일 개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총 용량 3기가의 10,000개의 파일이 압수가 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소 후에 압수조서 그리고 전자정보 상세 목록 등을 보면 압수 소요 시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압수 소요 시간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총 용량 파일 수를 비교하면 참여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수 소요 시간이 30분인데 압수된 전자정보의 총 용량이 3기가, 개수가 10,000개다. 이렇게 되면 참여권을 보장하면서 30분 이내에 총 용량 3기가짜리의 10,000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걸 불가능하거든요. 이를 보면 이거는 참여권 보장 안 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었으므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압수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최근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29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용병 보는 장면을 촬영한 그런 사안입니다. 경찰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반출해서 압수를 했고 피고인이 참여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별 절차가 일부 진행된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경찰은 국선 변호인에게 참여권 고지도 하지 않고 피고인 컴퓨터에 대해서 탐색, 선별, 복제를 행하였거든요. 어쨌든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피고인 컴퓨터에서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여러 이유를 들고 있는데 우선 피고인이 참여권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국선 변호인 선정 시에 이미 탐색 절차가 일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탐색 절차 진행 시에 피고인이 컴퓨터에 불법 착용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진술한 상태였다. 그리고 대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이 압수 절차 위법성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참여권을 포기했을 때 과연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또는 지침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부분이 최초로 피고인이 참여권을 포기하더라도 참여권은 변호인의 고유권이니까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판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판례는 아주 예외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